게시판 종목들 빨리 체크 도와드릴게요. 첫 종목 오늘 삼진 NLD 한번 가보겠습니다. 3733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삼진 LND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매수가 4,000원이고요. 20% 들고 있는데 오래전에 매수하고 참 속상하게 하는 주식이라고 이렇게 또 신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나흘만에 양봉에 올라오면서 1% 정도 상승했는데 여전히 3,100원권 매수가는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래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으시고요. 조금 들고 가면 그래도 손실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을지 가능하면 매수가까지 온다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이 주식은 거기까지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3734 이분 예전에 그 종목 하나 진단 드렸던 분인데 이게 원래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해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운때가 좀 맞나 봐요. 이번에도 아마 운때가 맞겠죠. 이 주식 그 공시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3,000원대,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지금 뭐 요새 이렇게 우하형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 교환정구권 행사 뉴스 하나가 있어요. 가격은 2,500원대고. 근데 물량이 21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될 걸로 보고, 그죠? 최근에 움직이는 주가 패턴으로다가는 이제 얘가 이제 올해 이런 거죠, 이런 거. 차트 자체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은 세게는 얘기는 못 해주는 거고, 지난번에 NIST라고 이거하고는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만 얘 자신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자체도 거래량 항상 이 종목이가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거래량을 되게 중시 여겨주는데 거래량 200에서 300, 2000에서 3000K, 그죠? 2000에서 3000K 정도 주면 3600원 정도, 3600원 정도.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다시 100K 이하대로다가 떨어져 나가면은 요거 전저점이 2,500원인데 지금 3,140원 고점 3,300원 잡으면 2,500원, 3,300원 잡으면 500원, 800원, 400원이면 그죠? 2,800원 정도. 2,800원 정도까지는 또 한 번 흔들리는 거를 염두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3,000K, 2,000K 이상 좋으면 3,000K까지 그 정도로 3,000K 이상의 거래가 확 들어와 주면 3,600~700원, 4,000원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죠? 그 정도는 한번 갈 수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정도에서 움직임 나오면 아마 3,500원, 2,800원 정도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그리고 요번에 FOMC, 그죠? 그 변곡점에서 뭐 자기 갈 길 가겠죠. 3734. 3734 전화번호가 옛날에 네. 그 장미디어라고 사이버텍 홀딩스 장미디어라고 예전에 그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주식 경력 오래된 사람들 그 종목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괜히 기억하는 게 네. 아니고 373440.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삼진 LND 저희 첫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증권통으로 가이3010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완리 궁금하시다고 해주셨어요. 2,835원 매수 진입갑니다. 30% 들고 있는데요. 완리 뭐 대표적인 중국주죠. 사실 많이 고생을 했어요.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인데 매수 가격대를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좀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아마 좀 접근해 보신 게 아닐까. 완리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진단해 주거나 상담해 주기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거를 이번에 게시판 종목 상담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사갖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움직일 때 따라잡은 것 같은데 주가는 움직이는 주식을 따라잡을 때가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같은 이 종목을 진단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잡을 때가 있고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잡으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잡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시청자님, 이것이 내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에는 주간이 뚜렷하고 아까도 그 저기 왜 텔레마케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서 이거 죽이고 막 그러는 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죠?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종목에는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주식을 따라잡으려면 오히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최근 시점에서 이런 주식 엔드 뭐 제약바이오 무지막지하게 올랐다가 이제 꼭대기에서 상투 맞고 떨어지는 주식들 막 이런 개별주들을 잡거나 혹은 그쪽을 잡아서 손실 본 분들께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애들이 안 건드리는 숨어있는, 그죠? 숨어있는 개별주를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구간은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을 따라잡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숨어있는 개별주는 주식 자 봅니다. 이게 이치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예전에 8월 4일 날 어떤 분 메디포스트 10만 원인가 12만 원에 주셔가지고 저는 미니멈 1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데 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했을 때도 제가 합리적으로 그분을 이해시킨 적이 있어요. 8월 4일 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장세가 애매하다. 그럼 장세가 애매한데 치고 올라가는 주식이 얼마만큼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장세가 안정적이다. 장세가 안정적이고 장세는 안정적인데 장이 올라갈 명분이 없다. 그럴 때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더 치고 올라가겠죠. 왜? 급락은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는 물론 지금 주식시장은 급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떨어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장세 자체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거죠. 물론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붙을 때가 있고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세 자체가 애매모호할 때는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왔기 때문에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숨어있는 주식, 움직임이 없었던 주식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높죠. 왜? 걔네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잠을 잡고 장이 애매하니까 튀어나오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죠? 그게 매매한 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거래량 항상 이런 급등 패턴,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완리라는 주식 보면 2014년도죠. 여기 11월 달 2014년도 12월 달에 여기서 1, 2, 3로 치고 올라간 상태에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14년 8월 달에도 여기서 치고 올라가다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치고 올라간 적이 있죠. 이러한 과정을 이 주식은 이미 이 구간에서 이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그렇게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려면 거래량은 최근에 터진 평균 거래가 2만에서 2만 5천 K, 그럼 2만 3천 K 잡고 저쪽에 죽어 있을 때가 1만 K, 그러면 절반 정도 하면은 얼마 되는 거죠? 6천 정도 되죠. 16,000. 그러니까 거래량이 16,000K 이상이 수반된다면 3,000원 이상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16,000K입니다. 16,000K면 1,600만 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때 한번 팔아먹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며칠 동안 1,800원에서 3,000원까지 급등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게 쉬면 오늘도 이미 2,400원 찍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항상 주가가 2,400원, 2,300원대까지 확 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 거래량 16,000K 이상 수반돼서 얘가 3,000원대로 가주면 땡큐하고 단기 매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요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많이 봐드렸고요. 오늘은 뭐 먹집 좀 필명 가지신 시청자님 종목 진단 받으시고 저녁 메뉴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인 HR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매수진가가 좀 높아요. 3만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도 한 30% 들고 계신데요. 손실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한참 잘 갈 때, 이 주식이 잘 갈 때 아마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한 몇 달 정도 고생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나왔네, 이런 거, 그죠? 좀 비슷한 패턴이에요, 또. 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왜 지금 이종복이가 여기에 그때 와갖고 금리 인상, 저는 9월달 금리 인상을 예상하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나와야, 네. 그죠? 그런 얘기 해드렸었고요. 아마추어적인 금리 결정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사실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시간 타이밍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사람인 HR은 그 우려로, 그러니까 9월 달 금리 인상 우려로 주식시장은 8월 24일
때까지 고점에서 엄청나게 선물 기준으로 50호, 60호, 선물이 60호. 주식시장 무지막지하게 급락을 했었는데 사람인 HR은 딱 그때가 최고점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질문하신 분. 맞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거기서 사면 이거 반토막 기본이 이런 거를 모르고 거기서 샀다면 주식을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사람들한테 얘가 27,000원대가 깨져 죽을 때라도 거기서 던졌어야 되는데 거기서 왜 갖고 있었는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이종복이가 마침 지난주에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을 진단해 드렸어요. 김수경 앵커 없을 때였을 겁니다. 다우기술도 이런 주식이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그죠? 아마 매도가 온유했었을 거고 현대 로템인지 현대 로체민지 걔는 자동차 주식 다 올라가는데 얘만 못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것도 자동차 이것도 운수 장비인데 이거 왜 못 올라갔지 하면서 막 그 주식은 그냥 대충 그냥 갖고 가시라고 했었고 그죠? 그런 진단 드렸었을 겁니다. 혹시 이토마토 PD님 기억하십니까? 예, 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 HR 다우데이터 032190 다우데이터 그 다음에 023590인가? 다우기술 딱딱 나오냐. 코드번호 딱딱 나오죠? 비슷하잖아요. 그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인 HR 같은 주식은 아니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몇백 포가 빠져가지고서 고점에서 몇백 포가 빠져갖고서 그죠?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고 얘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것을 그 타이밍에 잡았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자 보세요. 1, 2, 3, 4, 5, 6, 7파까지 올라가고 이제 빠지고 내려오니까 반등 비파가 나올 때는 됐죠. 근데 반등 비파 나와도 하락 시파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인 HR은 특별한 모멘텀과 숨겨진 재료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3월 달에서 8월 말을 9월 달로 치면 6개월이 올라갔어요. 6개월. 주식시장은 4월 24일부터 8월 24일이면 4개월 빠진 거예요. 주식시장이 4개월 빠지고 8월 24일 저점 찍고 지금 10월 13일을 10월 24일로다가 계산을 해줘도 2달이요. 넉달 빠지고 2달 올라갔으니까 주식시장도 조만간에 흔들릴 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얘는 오히려 그 타이밍에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 타이밍에 움직임이 나올 때 얘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 반등 주고 또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인 HR 같은 주식은 만약에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에서 깡통 차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좋은 주식을 샀으나 매수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이종복이가 여기서 4개월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요거 조금 더 하락 조정을 감내를 하셔야 되고요. 하락 조정이 나온 뒤에 반등이 나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건 거래량이요. 그러니까 최소 30만 주에서 많으면 60만 주. 그죠? 30에서 60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죠? 못 가도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언제 바닥을 치고 거래가 30에서 60만 주가 언제 들어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주식을 할 때는 추세 패턴을 쪼개라, 추세 패턴을 공부해라,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잡아라. 주가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혼자 올라간 주식은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그 주식만 먼저 빠진다. 이런 얘기를 이토마토에서 9년 동안 얘기했는데 또다시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 된 거죠. 시청자님 이거 질문하신 분 해서 교통정리. 반등은 나오겠죠. 워낙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불분명하고 지금 당장 주가가 바닥을 치기에는 떨어지는 각도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너무 세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어디서든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이 빨리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시간 60일선 최소한 60일선 20일선 밑으로 끌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흘러내려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 주식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흘러내린 뒤에 이제 바닥을 치면 거래량 30에서 60만 주 정도 한 번만 터져줘도 23,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으니 좋은 주식을 최고점에 사도 반토막 난다라는 경험.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식은 되어 보인다. 이렇게.
네,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라는 진단이었고요. 한 25,000원 정도까지 최대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게시판 보니까 30분 넘어서 올리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저희가 많이 못 도와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내일부터 조금만 더 일찍 올려주시면 또 종목 진단 기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내일도 게시판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참 애매하다,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종목들 정말 찾아 들어가기도 힘든 구간인데 지금 시세를 막 내고 있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안 되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럼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물론 아마 전문가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봤죠?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은데 자, 시청자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딱 일주일치만 얘기해 드립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FOMC 눈치 보기 장세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리고 빠르면 내일, 그죠? 늦으면 금요일, 그죠? 내일과 금요일 정도가 단기 변곡점으로 저는 예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종복이가 단기 변곡점으로 예상한다라는 얘기는 지수 조정을 암시하는 겁니다. 왜? 지수가 최근에 8, 9일 동안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상태에서 이종복이가 변곡점이라고 하면 조정을 예측하면 되는 거고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종복이가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하면 반등으로 예측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9년 동안 얘기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일, 늦으면 금요일 정도에 이제 그 정도 타이밍 정도까지 지수가 안 빠지고 버팅기면 잠깐 주식시장은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냐 정도 얘기해드리는 거고 수급 체크와 종목 압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1분 정도에 이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자, 지금 주식시장 보시면 주식시장은 정확하게 4월 24일 276.25 찍고 8월 24일 216.90 찍은 겁니다. 4월 24, 8월 24 이사 가나? 그 주식시장이 이사 간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반등으로 다 이사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76.25 잘라내고 216.90 90 잘라내면 216 하면 정확하게 60입니다. 60 맞죠? 그죠? 55 정도 되겠네. 아니 50 얼마점 얼마 그 소수점까지 하면은 59점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60으로 다 놓고 보면 그럼 216 지금 246 30%가 올랐죠. 절반이나 올랐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종목들은 아까도 봤듯이 매갈이 있는 주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냐? 어차피 미국은 금리 인상 당분간 아니야. 그죠? 주식시장은 급락했어. 뭐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할까 봐. 외국인들 자금 이탈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거야. 근데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안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반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등을 해도 주식은 똑같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500%가 빠지고 500%가 올라가도 대부분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그대로 못 올라갑니다. 반도 못 올라가요. 왜냐? 주식시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식시장이 제가 이 토마토 사람들한테 7월달 8월 중순까지 계속 중소형주 물어봤을 때 이럴 때 대형주를 물어봐야지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된 거죠. 이제 조선주, 철강주까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마지막에 반등이 나온 게 철강주였습니다. 철강주가 가장 약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식시장을 끌어당긴 건 자동차 부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자동차가 흔들릴 때 중소형주가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아까 그 걔네들 화학, 정유, 조선, 철강이 파톤을 이어받느냐에 따라서 지수 밴드폭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밴드폭까지는 뭐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일 좋은 거는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경기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말 그대로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 안 해도 올 연말에 하거나 내년 3월 달에 한다는 거죠. 6개월 뒤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6개월을 선반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대책이 없으니까 차별화가 나오는 겁니다. 중소형주 마찬가지.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주가가 올라갈 명분이 없으니까 애들이 중소형주를 땡겨버린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갈 게 없으니까 중소형주를 땡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버려요.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가 호전돼야 되고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주로 매기가 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얘네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중소형주냐 대형 수출주냐의 이 힘겨루기에 눈치 보기 장세가 FOMC 때까지 펼쳐질 걸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해도 시작을 봐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전략 기다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이종호 전문가와 오늘 화요일 함께 꾸며드렸습니다. 제2금융지주가 오늘 1,800억 원 규모 유증 발표했는데요. 5장의 공시 냈네요. LIG 투자증권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